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제 11장 읽어볼게요. 페이지가 144페이지부터네요. 11장 첫인상을 결정짓는 심리적 법칙.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얼굴 특징. 3. 면접의 정의와 중요성. 4. 면접의 종류. 5. 실전 면접 준비. 6. 면접의 외적인 요소. 각고기. 7. 면접 스피치 노하우. 8. 면접 질의 응답 실전 연습. 첫인상과 면접.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연구자마다 3초의 법칙, 7초의 법칙 등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잉그리드 올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0.13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매력이나 호감도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드는 시간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 불과 0.1초 만에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 능력과 공격성 등을 평가했고 이것은 1초 뒤에 내린 결론과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 또는 7초라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발달해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면 첫인상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 목소리로 인한 내면적인 인상까지 결정하기까지는 불과 6초 정도면 충분하다는 연구도 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명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역시 처음 소설이 완성되었을 때의 제목은 첫인상이었다. 오만과 편견을 만드는 첫인상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로 보여준 경우이기도 하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심리적 법칙. 메라이언의 법칙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 3가지는 첫 번째, 청각적 요소, 두 번째, 시각적 요소, 세 번째, 언어적 요소이다. 청각적 요소는 목소리이며 시각적 요소는 손짓, 표정, 태도, 눈맞춤, 외모, 복장 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요소는 말의 내용을 의미한다.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말을 할 때의 전달력은 요인이 55%, 청각 38%, 내용 7%로 시각적인 요인의 중요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접에서 첫인상은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면접에서 면접관은 지원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면접에서는 첫인상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첫인상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법칙들을 알아보자. 초두효과.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노만 앤더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상반되게 주어지면 앞에 제시된 정보가 뒤에 제시된 정보보다 첫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효과는 첫인상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심리학의 기초이론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주는 이론이며
한 번 나쁜 인상을 심어주면 그것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2. 맥락 효과.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된 새로운 정보들의 처리 지침을 만들고 그 정보의 속성에 따라 서로 연관되게 생각하려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즉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이후에도 같은 대상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첫인상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효과로 첫인상이 좋았다면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도 좋게 보이고 또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지적이고 똑똑한 이미지의 첫인상을 받았다면 이후에도 우더른을 잘 공경하고 솔선수범하는 등의 긍정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당당한 행동을 한다면 자신감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거만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똑똑하다면 교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첫인상에서 받은 인상에 대한 느낌을 계속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고 연관시킨다. 3. 후광효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의 다른 것들도 좋게 보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저하게 나쁜 특징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후광효과라 한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길버트 헤럴 교수가 정의한 이론으로 앞서 맥락 효과와 비슷한 개념인데 시각적인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고 똑똑하며 매너도 좋을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후광효과에 의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이유 역시도 연예인의 후광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특정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그 광고를 중단하거나 모델을 교체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따라서 첫인상이 좋게 형성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최신효과.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보 중에서 가장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다른 정보에 비해 더 잘 기억해내는 것을 최신효과라 한다. 템플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라나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에게 친숙할수록 추두 효과가 나타나며 새로운 정보에 관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최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이 친숙할수록 초두 효과. 새로운 정보에 관한 메시지의 경우 최신 효과. 따라서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자신의 정보를 처음에 제시한 뒤 반전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면접의 마지막에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초두에 제시하거나 아니면 최신의 정보가 되도록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좋다. 관용효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상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경향을 인물 긍정성 편향이라고 한다. 저도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관계가 오래일수록 실망이 커서 안 만나게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할 때 처음에 100점 만점이라 치면 100점을 줘요. 거기서 점수를 까나가는 식으로 저는 사람을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떨어지면 더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미국의 유명한 동화에 나오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폴리아나 효과라고도 한다. 따라서 면접관들은 면접자들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자연스레 하게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다른 요인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연결된다. 따라서 관용 효과를 적절히 이용하여 좋은 인상을 계속 심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부정성 효과. 첫 만남에서 제시된 정보 가운데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인상 형성에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한데, 이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단서들을 잘 포착하는 개체가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또 사람들은 보통 단점을 감추는 대신 주로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훨씬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10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나쁜 인상을 만들 수 있다. 7. 빈발 효과. 반발이 아니고 빈발이네요. 빈발 효과는 초두 효과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출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의 심리사회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정립한 이론으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호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과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상대방이 좋지 못했던 인상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품 광고에서도 이 이론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자주 노출함으로써 상품을 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와 언론에서는 특정 현안이나 정책적인 이슈를 대중에게 많이 노출함으로써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빈발 효과는 면접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첫인상을 결정하는 얼굴 특징. 영국의 심리학자인 톰 하틀리 요크대 교수는 눈의 크기, 입 모양, 인중의 길이 등이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얼굴에 179개의 점을 표시하고 눈동자와 입술의 크기, 인중의 길이, 귓볼의 크기, 광대뼈 각도, 턱선 등을 수학적 기법으로 모델링하고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첫인상의 58%는 몇 가지 얼굴 부위의 특징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간이 짧을수록 카리스마 있는 얼굴. 홍채와 눈의 크기가 클수록 젊고 매력적인 얼굴. 첫인상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코가 길수록 젊고 매력적이랍니다. 눈썹이 길수록 젊고 매력적. 인중이 짧을수록 다가가기 쉬운 얼굴. 입술 길이가 길고 클수록 다가가기 쉬운 얼굴. 면도 흔적이 있으면 카리스마 있는 얼굴이랍니다. 남자분들 참고하시고요. 턱이 날카로울수록 카리스마 있는 얼굴. 이런 것 때문에 성형이나 시술이 각광받고 있나봐요. 첫인상으로 맞는 것을 결정해버리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얼굴이 생김새가 주는 첫인상에 대한 느낌을 밝혔다는 것은 꽤 흥미롭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젊고 매력적인 첫인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눈썹의 길이가 길고 눈썹 색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채와 눈의 크기가 클수록 젊고 매력적으로 보일 확률은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턱선이 가파를수록 매력적으로 보일 확률도 30%나 되었다. 그 밖에 도입이 어디예요? 도입의 길이가 길고 아랫입술이 가진 각도가 클수록 다가가기 쉬운 인상이라는 것이다.
면접이든 취업용이든 사진을 찍을 때든 표정과 이미지 연출이 필요하다면 톰 하틀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 언제나 이렇게 기교를 부려야 되는 삶인가요? 면접의 정의와 중요성. 면접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대면하여 만나보다이다. 또 다른 의미는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면접은 인재 선발 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면접관이 언어적인 물음에 대한 지원자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모든 답변에 따라 역량을 평가하는 선발의 한 절차이다. 새로운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가장 기본적인 평가이면서 가장 중요한 평가이기도 하며 대부분 조직은 선발 과정에서 면접을 거친다. 채용시장에서 면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스펙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고 2018년부터 AI, 인공지능이 채용 과정에 등장하면서 면접의 비중이 더 커졌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대면 면접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원자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비대면 면접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저희가 학교에서 한번 테스트 하는 거를 보여주셨거든요. AI 면접.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뽑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 정확도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수님께서.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중장년층의 실업률의 3배가량을 웃돌고 있으며 다수의 청년층은 구직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한다. 네, 저희 딸도 구직을 포기한 상황이에요. 구직하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소수의 일자리를 두고 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스펙 쌓기뿐만 아니라 면접에 관한 비중과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구직을 포기한 상태여서 저희가 자리를 비켜주고 저희가 밖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일자리를 비워주고. 저는 자영업을 하는데 저의 일터를 비워주고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가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식은 자영업의 길에 들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보면 보고 배운 게 그래서 또 오늘 당연하게 또 그렇게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대학 입시에서도 수시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만 대학에 진학하던 시대는 예전 이야기가 되었다. 각 대학들은 저마다 다양한 선발 방식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대입, 수시 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 구술 면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학생 생활 기록부와 내신 성적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인성을 직접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대학들도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전공별로 인적성 면접이나 AI 면접을 도입하기도 한다. 면접의 종류, 비대면 면접, AI 면접, AI 역량 검사. 비대면 면접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면접관과 미팅의 형식으로 면접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솔루션을 통해 인공지능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AI 면접도 있다. 기존의 대면 면접과 비슷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지원자가 면접을 치르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특히 AI 면접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이 분석하는데 지원자의 면접 영상과 음성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영상과 음성으로 직무의 적합도와 성향, 진실성 등을 평가한다. 기계가 진실성을 우리 인간의 진실성을 평가한대요. AI 채용은 프로그램마다 평가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지원 기업이나 기관이 어떤 솔루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면 좋다. 근데 이게
좀 많이 정확한가 봐요. AI 면접이요. AI 면접 시간은 지원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나며 AI 면접과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면접관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무진 대면 면접. 실무진 면접에는 인사 담당자와 실무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전공에 대한 지식, 관심도, 이해도 등을 평가하며 지원자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다. 실무진 면접을 위해서는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을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전공과 지원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진 면접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한 배움이 업무와 어떻게 잘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특정 상황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과 설명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보여주는 것이 좋다. 실무진 면접은 첫인상보다는 대화를 통한 진솔한 평가가 더 중요하기도 하다. 임원 대면 면접. 임원 면접은 실무진 면접보다도 첫인상이 주는 이미지에 대한 점수화가 더 큰 경향이 있다. 전공 지식이나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지원자의 인성과 가치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확률이 높고, 첫인상에서 주는 이미지가 평가의 큰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신뢰성과 성실성에 따라 점수의 배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임원 면접은 기회와 운이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면접관의 선호도에 따라 지원자의 합격 여부가 나뉘기도 한다. 네 번째, PT 면접. PT 면접은 미리 공지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면접 당일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판서가 동반된다. 보통 전공이나 지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PT 면접이 공지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꼭 해야 한다. PT 면접은 단순히 내용보다는 목소리와 자세, 태도 등 비언어적인 요소의 중요성도 큰 만큼 준비된 원고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보다는 목소리와 자세, 태도. 자세와 태도는 오랜 세월 쌓여있는 것이지만 목소리는 조금만 연습을 하면 가다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꿀바른 목소리가 되진 않지만요. 내 목소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사자 갈기를 이발하는 느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이 약간 필요하다는 것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제가 체험해 봐서 알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PT 면접은 간단한 자기소개 후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든 후 시작하면 전달력과 소통력 부분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즉흥적인 판서의 경우에는 도표나 그림을 이용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시해주면 내용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평소에 연습해 두는 것이 좋다. PT 면접을 진행할 때에는 면접관과 눈맞춤에도 주의하면서 손동작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면접의 마지막 부분에는 꼭 질의응답을 갖는 것을 잊지 말자. 5번째, 토론 면접. 최근에는 토론 면접을 도입해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두세 명의 그룹을 나눠서 하나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찬성과 반대 형식의 디베이트를 통한 토론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기도 한다.
토론 면접은 지원자의 설득과 협동심 그리고 배려심을 함께 알아볼 수 있어서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면접 방법이다. 따라서 토론 면접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큰 목소리를 내고 말을 많이 하거나 흥분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소극적인 자세로 토론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지 못하고 비중이 작았다면 역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면접. 취업을 위해 토익 시험 점수는 필수인 시대이다. 이제는 영어 회화의 능력이 더 중요시되면서 해외 업무가 꼭 아니더라도 영어 면접을 보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영어 면접에서는 단순히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넣고 영어 토론을 진행하거나 영어 스피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식의 영어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피곤하네요. 하면 할수록. 실전 준비, 실전 면접 준비.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면접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그 비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비용 절감의 큰 장점을 들어 기업에서는 너도 나도 비대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 다음 대면 면접을 치르는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대면 면접과 함께 필수적으로 비대면 면접인 AI 면접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면 면접이든 비대면 면접이든 준비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 1. 지원회사 대학에 파악하자. 서류 전형 통과 이후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지원회사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 역량이 지원 분야의 업무와 잘 맞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회사의 인재상을 꼼꼼히 살펴본 후 회사에서 뽑기를 원하는 인재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회사의 홈페이지는 기본이고 기업 광고의 추구 이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동향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원회사의 이모저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상 질문 리스트 만들기. 자신의 지원 서류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최소한 20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인성과 적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사상식에 관한 내용과 업무에 관한 부분들까지 체계적으로 질문의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세 번째, 예상 질문 답변 정리하기.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답변을 먼저 글로 써보자. 단답형의 답변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로 이끌기가 어렵다. 또 한 가지 질문에는 최소한 2-3문장 정도의 길이로 답변을 준비하는데 다만 질문의 답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루해지지 않게 조심하자.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지 말고 짧더라도 논리적인 구성에 맞는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네 번째, 모의 면접을 통한 실전 능력 기르기. 예상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실전처럼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자. 최근에는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한다. 온라인 미팅 프로그램을 통한 모의 면접 스터디도 추천한다. 모니터 화면을 통한 면접의 연습은 AI 면접에 대한 대비에 도움이 된다. 실전 연습은 면접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자신감을 상승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 자신의 모의 면접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모니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음성 녹음을 통하여 목소리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최근 기업들은 지원자 선발에 있어서 면접의 비중을 더 높게 두며 학력이나 학점 자격증 등의 스펙을 배제한 채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실시한다. 또한 합숙 면접이나 술자리 면접, 동료 평가 면접, 행동 관찰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의 면접 과정을 채택하기도 한다.
틀에 박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어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한 면접 준비가 요구된다. 취업하기 힘들겠어요. 6번째, 면접의 외적인 요소 가꾸기. 면접 자세. 면접에서 자세는 단순히 인사를 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앉아있을 때만의 자세는 아니다. 면접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음걸이부터 시선 처리, 면접 이후에 다시 면접장을 나오는 뒷모습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좋은 자세는 자연스럽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먼저 보인 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는다. 면접에 임할 때는 경직되지 않은 자세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좋다.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1번의 자세가 가장 모범적인 앉은 자세로 면접 전에 이 자세가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체가 화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 세팅을 하는 것이다. 의자에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얼굴이 모니터 정면으로 녹화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여자는 다리를 모았네요. 다리를 꼬지 않아요. 자, 2번째, 면접 복장. 면접 복장은 지원 분야와 잘 맞으면서 최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 등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직업일 경우에는 틀에 박힌 정장보다는 자신의 개성이 면접 복장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특이해 보일 수 있는 옷은 피하고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정장에 한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남성의 경우 넥타이 색은 피부톤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자. 대학 입시를 위한 면접에서는 가장 학생다운 모습은 교복을 깔끔하게 입는 것이 좋으며 굳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 가장 학생다운 복장으로 단정한 차림을 하도록 하자. 비대면 면접이나 AI 면접을 치를 때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예의를 갖춘 단정한 차림이 이상적인데 남자의 경우는 셔츠나 남방을 깔끔하게 입는 것도 좋고 여자의 경우에는 블라우스 차림을 추천한다. 집에서 입는 너무 편한 모자 달린 티셔츠나 라운드 티셔츠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군요. 늘어진 티셔츠. 다음은 면접 메이크업. 요즘은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을 한다.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보이거나 의욕이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기 있고 활기가 보이는 피부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비비크림으로 피부톤을 정리하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도록 눈썹의 모양을 미리 정리하자. 입술도 자연스러운 붉은 톤이 생기 있어 보인다. 여성의 경우 화려하고 과한 메이크업은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진하지 않지만 자신의 얼굴선이 또렷해 보이며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건강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자. 메이크업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접용 메이크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대면 면접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면접이긴 하지만 대면 면접과 비슷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인공지능이 외모를 평가하지는 않지만
추후 인사 담당 직원들이 녹화된 면접 영상을 보며 태도에 관해서는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의 없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자. 면접 헤어스타일. 면접에 가장 좋은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 깔끔한 스타일이면 된다. 남성의 경우 긴 앞머리로 눈썹이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밝은 염색이나 컬이 강한 펌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컬이 강한 펌은 피하는 게 안전하대요. 여성은 얼굴 라인이 잘 살아나도록 전체적으로 볼륨을 넣어 가볍게 묶어주는 것이 좋다. 긴 머리일 경우 면접 도중 인사를 할 때나 다른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신경 쓰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정리하느라 자칫 산만해질 수 있다. 또 단발머리일 경우에도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왁스나 스프레이를 이용해 스타일을 만들고 면접에 임하자. 이렇게 면접을 봐야 하는군요. 7번째, 면접 스피치 노하우. 언어적 표현. 첫째, 결론부터 말하고 간략하게 답변한다. 답변이 장황하게 늘어지면 면접관에게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중요한 사항을 정작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긴장하게 되므로 자칫 대답을 이어가면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는 두 갈씩 답변을 하게 되면 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라고요? 두 갈씩. 저희 아이한테 많이 듣던 용어네요. 두 갈씩으로 말을 하라고. 둘째, 구체적으로 답하라. 자기소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구체적으로 해야 신빙성이 있다. 단순히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보다 100시간의 봉사활동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감이 들며 리더십이 있다는 것도 땡땡땡 임원, 땡땡땡 학급 회장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는 면접자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막연한 수식어나 진부한 단어로만 꾸민다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만약 성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예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분명하게 답하라. 말끝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어미까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끝을 흐린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신을 철저히 공부하라. 면접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몇 번의 모의 면접을 해본다거나 말하는 연습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뒤따라야 한다. 장단점을 나열하고 왜 자신이 이런 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장점을 어떻게 꼽고 있는지, 또 업무에 적용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라. 면접관의 질문 속에는 면접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을 잘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면접 질의응답 실전 연습. 개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 유형별 유형 대처법. 퀘스천이군요. 본인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팁. 이 질문은 자기소개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다. 장점의 경우는 자신의 강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긍정적으로 연결해 이야기하면 좋다. 면접관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유심히 듣기 때문에 단점을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솔직하면서도 왜 그런 단점이 생겼는지를 말하면서 앞으로의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다. 장점인 듯 단점인 듯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자. 답변 예시. 저의 단점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주로 모임이나 학교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말들에 때로는 혼자 감정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단호히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퀘스천. 지금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을 만한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팁.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면접관에게서 긍정과 부정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회사에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힘이 들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다거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꼽아서 언급해주면 안심시킬 수 있다. 답변 예시. 사진 찍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사를 나가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요. 만약 중요한 회사 업무나 워크숍 때 사진사가 필요하시다면 꼭 저를 섭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퀘스천. 주말이나 휴일에는 뭐 하시나요? 팁. 이 질문은 계획성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의도가 숨어 있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단순히 딱히 하는 것이 없다 라든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다르다는 식의 말은 좋은 답변이 될 수 없다. 만약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여가 시간을 보낸다면 면접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계획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퀘스천. 별명이 있나요? 팁. 면접관은 이 질문으로 성장 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 별명이란 그 사람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이나 생김새 때문에 생긴 별명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재미있게 나열해준다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원 동기와 포부 관련 질문. 퀘스천. 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팁. 이 질문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말해야 한다. 왜 그런 비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답변 예시. 저희 비전은 CEO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TV에서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님의 강연을 듣고 어떤 아이템이든 의지와 철학을 갖고 도전하면 장사꾼이 아닌 멋진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전공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업무를 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퀘스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팁. 이 질문은 지원자의 가치관과 소통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이 질문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답변 예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앱 중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17개월이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에 17개월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고 난 후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족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딜 가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마움을 챙긴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질문.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곳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도 지원했나요? 입사 결정 후 3개월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일과 회사의 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 근무가 가능한가요? 매일 반복 업무만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색 질문.
이 밖에도 창의성을 알아보는 이색 질문들도 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과거의 무조건 조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질문 역시 상상력과 창의력을 알아보는 이색 질문과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페르미 추정 등의 질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색 질문 리스트. 서울시 공기업. 아프리카에 가서 모피를 팔라고 하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자동차 완성업체.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을 때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였겠죠? 남자친구는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좀 부모님께 먼저 갔을 것 같아요. 통신업체. 혼자 무인도에 남겨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가겠는가? 저는 공책과 연필을 가져가겠습니다. 전자회사. 자신의 친한 친구와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이거 면접에서 나왔었어요. 모의 면접에. 저희 이제 그 청소년 상담학과 수업 시간에 나왔어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는 거죠. 뭐. 친한 친구인데 그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애인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안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애인에서 조금 관계가 멀어지는 친구가 되는 거죠. 제약회사. 옆에 있는 지원자를 보고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시오. 옆에 있는 지원자를 보고 장점과 단점.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성이. 저 같이 일하는 배우자를 본다면, 성실해요. 창의성이 없어요. 늘 다람쥐 쳇바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자영업의 굴레 바퀴 속에서 너무 잘 지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즈는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의 평가에 의하면 진득하지가 못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반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새로 오픈하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신이 나서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게가 안정이 되면은 뭐 다른 거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물꼬는 제가 트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제가 변화를 즐기면서 가는 건 아니고 변화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 저희 배우자는 거기에서 또 그냥 그게 다람쥐 틀인 양 잘 굴르죠. 홈쇼핑 회사.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고종 황제인가요?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는 1950년인가요? 자신의 몸으로 지금의 기분을 표현해보라. 나의 몸으로? 건설회사.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교집합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공유하고 각자의 생활이 존중되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거실을 공유하는 사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73년생인데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희 딸한테 결혼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5번째, AI 역량 검사 상황 대처 질문. 비대면 면접에서 가장 선호되는 마이다스 IT의 AI 면접을 위해서는 상황 대처형 질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황 대처형 질문은 실제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주어진다. 기존 대면 면접에서도 빈번하게 제시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주의할 점은 롤플레이를 하듯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실제 대화처럼 답변해야 한다.
보통 30초 정도의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90초 이내에서 실제 대화하듯이 말을 하면 된다.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황 대처형 질문에서는 면접에 임하는 자세와 표정도 평가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 유형 1. 개인 일정과 회사 업무의 마찰. 부장님께서 가을맞이 산행을 잡으셨습니다. 전체 부서가 1박 2일 강원도로 등산 겸 워크숍을 가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참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팀장님께 어떻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요게 문제래요. 조언.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인간미를 보여줄 것. 상사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답변으로 준비.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 문제 유형 2. 회사 내 의견 차이 및 갈등. 팀장이 되고 난 이후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개최될 신상품 사내 응모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팀원들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의견 타협이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제출 기한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언으로는 팀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는 응원 메시지 던지기. 협상의 단계를 거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팀장의 권한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금물이래요. 문제 유형 3. 내 비리 및 비윤리적 행동.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샘플을 써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홍보용 샘플도 모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모니터링 업무는 사원들에게 맡깁니다. 실제로 샘플 테스트를 해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행처럼 계속되는 이 상황에 과장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조언. 직설적인 표현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금물. 상사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말하기. 현 상황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 뒤 대안 제시.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 위에서 회사 업무로 써야 되는 비품들을 이제 혼자 독식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래요. 유형 4. 거절의 상황.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동창이 만나자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보험 영업을 새로 시작했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여러 개가 있어서 더 이상 상품 가입은 부담스럽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상대방이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의 말투로 거절에 대한 미안함을 진정성 있게 말하기.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험이 없을 때는 쿨하게 가입을 했는데요. 보험이 생기고 나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문제 유형 5. 공감과 설득의 상황. 회사 동기가 업무량이 가장 많고 힘든 부서에 배치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업무가 본인에게 몰리는 바람에 퇴근이 늦고 스트레스도 많아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언. 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기. 어떤 대죠? 동기의 마음에 공감 아닌가요? 어떤 걸까요? 궁금하네요. 본인의 의견 주장만 하지 않기. 나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기. 저는 디데이를 잡아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후회 없이 딱 디데이를 잡아서 그때까지만 하고 그냥 때려쳐.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디데이를 정하면요. 못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시한부적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시한부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그 한정성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한을 정해놓고 요때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좀 고통스러워도 참아 나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디데이를 달력에다 빨갛게 칠해서 동그라미 해놓은 다음에 그때까지만 하고 그냥 때려쳐.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버텨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매력을 찾을 수도 있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난처한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회식이나 모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퇴근 후 자꾸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십니다. 저녁 이후 가벼운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다 보니 저녁을 먹기가 꺼려집니다. 부장님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팀은 회식을 하자고 말씀하시네요.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침을 하세요.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작하기. 기침을 해보세요. 열이 난다고 증상을 얘기해보세요. 그런 거에 전혀 개념이 없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부장님이 혼자 사시지 않는다면 전염병은 옮겨가는 거잖아요.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하기. 미안하거나 죄송하다는 사과의 답변 뒤에는 대안을 제시하기. 이런 경우는 공적인 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하세요. 7. 권리 해결 능력. 동창회 모임 때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회비를 거두는데 깜빡했다면 회비를 준비해오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모임의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URL을 보내세요. 송금할 수 있는. 네. 아, 돈을 두고 왔구나. 지금 이체해 줄래? 하고 그냥 통장 번호를 꺼내세요. 앱을 켜서 같이 해볼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깜빡했다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겠죠. 동창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군요. 조언.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너무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동창 회비가 아주 크진 않을 거잖아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한 뒤 나의 입장과 상황을 말하기. 해결, 대안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괜찮아.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통장으로 이체 받으세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금전 문제는. 얘는 이건 되게 정확하구나. 총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잖아요. 또 문제 유형 8. 배려의 상황. 육아 휴직 후 복귀한 선배가 늘 칼퇴근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업무의 증가로 체력도 힘들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선배가 뜬금없이 힘들지 미안해 라며 말을 걸어옵니다. 선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실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힘들어요.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기. 근데 저는 직설법을 좋아하다 보니, 왜냐하면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했을 때 선배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상처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일이 나한테 밀려오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포장해서 상처받지 않게 이 사람한테 얘기할까, 이것까지 생각해 주지는 마세요. 왜냐면 내가 너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배려하기. 과장되지 않은 진정성이 드러나는 말투가 중요해. 선배가 뜬금없이 힘들지. 힘들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힘들어요. 힘들죠. 이 선배도 힘든데 뭔가 본인 선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지. 이렇게 자꾸 후배한테 부탁을 하는 거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지만 반복되면 서로 지치는 거 아니겠어요? 선배도 선배 나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다면 회사에 얘기를 해서 탄력 근무라든지 뭔가 칼퇴근을 해야 하면 업무량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저 같으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경향이라면. 그래서 저는 쌀쌀맞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뒤끝은 없지만
그 감정이 힘들게 오래 갔을 때 제 골마 터지는, 아주 크게 골마 터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그냥 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황 대처형 문제 유형은 이렇게 8가지다. 답변에 대한 평가는 지원자의 인성과 평상시 말하는 습관, 말투 등을 모두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화하는 것 역시 업무에서도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조직 적응력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다. 반드시 나만의 답변을 준비해서 미리 연습해 두기로 하자. 대면 면접 시 유의사항.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 시간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하기.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옷매무새 점검하기. 눈에는 웃음을, 입에는 미소를 머금기. 긴장되더라도 입술에 침 바르지 않기. 메롱처럼 보일 수 있음. 립밤을 많이 준비해 가세요, 주머니에. 다리를 떨거나 눈을 어색하게 자주 깜빡이지 않기. 제가 이게 심하더라고요. 눈을 너무 자주 깜빡하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답하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 가지기.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듣기. 참 우리나라 사람은 끝까지 듣기가 안 되죠. 문제풀이하다 할 때도 끝까지 문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오답을 정답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뭐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뭐뭐한 것으로 읽고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실력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개인 일정일 땐 뭐 이런 거는 아까 했던 거를 요약해서 표로 담아 두신 거네요. 자, 오늘은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다음에 12장 설득이란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편안한 주말 되세요.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